예. 아니, 뭐, 아마 관료 중에도 몇 사람 아니, 있을 저도 이 거고. 번역본은 다 못 봤다니까요. 번역본 그러니까 새로 누구도 나온 모르는 번역본. 상태로 그냥 전문가를 믿고 이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료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 그 네거티브 리스트, 뭐 레치 조항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 이게 아까 제가 굴삭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느라고 굴삭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팔린 거예요. 많이 됐는데 제가 굴삭기 그 차주들을 한번 몇십 분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정부에서 더 이상 그 굴삭기 판매를 안 하게 면허를 이제 일정하게 이제 수량 조정을 해주고 또는 감차 같은 걸 해주고 이런 걸 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임대료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게 이런 조치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뭐 다른 건설기계 몇 종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또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수급 조절 장치죠. 그래서 굴삭기 기사들이 요구를 했는데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건설교통부가 이제 국토해양부가 봤더니 한미 FTA에 위반된다. 이래서 굴삭기에 대해서는 이 수급 조절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서 1이라는 데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건설기계, 판매, 뭐 리스, 대여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규제 조치를 써놓은 것 말고는 다른 규제 조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규제 조치를 써놓은 게 바로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건데 규제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하면 되죠. 그거 말고는 다른 당신은 이 수급 조절 장치 때문에 더 이상 뭐 못한다 이런 규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거티브 리스트고 레칫인 거죠. 이 규정이 근데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게 레칫 역진 방지 조항이라는 것도 이 규정 자체에 보면 그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해석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필요한 거는 이 4대강 사업을 그 하시는 분들이 안 그러면은 지금 심각한 이 임대료가 떨어져서 사실상 월 100만 원, 150만 원씩 하는 할부금을 못 낼 처지에 온 거예요. 거의 파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119조, 헌법 119조 2항에 따르면 수급 조절 장치를 해주는 게 경제적으로는 맞는데 FTA 대행 못하게 되고 실제로 FTA가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대행 못하겠다. 이건 발효도 전에 경제 주권을 잃어버린 셈이 되는 거죠. 레칫 역진불가 조항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 사람들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역진불가 조항이라는 거는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개방에 유효한 수단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원히 바람직하다는 만물은 다 변하는데 100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그러니까 영원히 이 사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다 이거죠.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파산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외교부 사람들이 이거 협상 시작이 하자마자 자기들 협상 전략 이런 거 국회 보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레칫 조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 다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협상 과정에 다 밀렸잖아요. 거의 뭐 다 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뭔가 말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제도 선진하고 또 이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 줄줄이 엮어서 바람직하다. 협상 실패를 그렇죠. 감춘 거부하는 거군요. 거죠. 이런 개념을 통해서. 그럼 협상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밀렸지만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을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밀렸다는 얘기까지 빼먹은 거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진짜 거짓 제가 보고죠. 사실은 단식을 하면서 한미 FTA 공부를 비로소 좀 했는데요. 전에 FTA 협상이 막 시작돼서 아직 본격화되기 전에 한국이 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얻어야 될 게 이거다 하는 게 한 10가지가 적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를테면 제일 강조하는 게 아까 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분은 뭐 그 문제보다도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역 장벽 문제더라고요. 한국이 미국에 지금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있는데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거를 뚫고 갈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수출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부당한 말하자면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 굉장히 부당한 그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FTA 지지하던 이유도 아마 그게 제일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은요. 그런 뒤에 사후에 저는 이제 그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그걸 거꾸로 그 책을 보니까요. 거기서 한국이 얻어내야 되고 얻어낼 수 있다고 봤던 거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FTA는 단순히 우리 주권 추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부문별로도 미국이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저도 트위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도 뭐 얻은 게 있을 거 아니냐 협상했으면. 없습니다. 내가 그거 물어봐라. 찬성한 사람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슨 그러니까 주권 침해란 그 질적인 문제 빼고도 주고받기 협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준 게 있는데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막연한 분위기로 뭐 예컨대 무슨 뭐 통상이 증진돼서 무슨 우리의 그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든가 또는 뭐 GDP가 늘어날 것이라든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사실은 근거가 굉장히 없습니다.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 중에 굳이 받은 게 있냐고 물어본다면 자동차는 우리 협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유일하게. 당초 네. 원래는 당초 계획이 뭐였냐면은 조기 철폐였거든요. 조기 철폐는 대략 한 3년에서 5년을 조기 철폐라고 불러요. 그런데 협상 결과는 즉시 철폐로 나왔습니다. 즉시 철폐. 왜 미국이 즉시 철폐를 동의해 줬냐면은 그 당시 그 USTR 부대표가 미 의회에서 증언한 걸 보면은 어차피 현대 기아차 한국 살리고 차는 있는데 뭐. 미국 현지에서 만든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현지 생산 비율이 곧 70%에 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줘 받아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 대신 요거 해준 대신에 딴 거를 더 많이 가져왔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 현지 생산 비율이 당시 예상보다 금융위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한 5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USTR 부대표 예상보다 조금 늦었는데 그런데 추세는 그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얻는 거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재협상 통해서 이제 4년이 유예돼 버린 거죠. 이것마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얻은 게 진짜로 없는,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수십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아까 무역장벽 말씀하셨는데 이게 FTA 이행 법률에 행정조치 성명이 일종의 해설서처럼 붙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10장에 맨 마지막 문단이 이래요. 이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무역 장벽에 관한 것인데 이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미합중국 반덤핑 또는 상계관계 법규에 대한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고 딱 명시가 그러니까 이게 제로잉 조항이거든요. 이 무역 구제. 그러니까 협상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미국의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무역 장벽 이거를 깨야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 든 게 제로잉이라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조항인데 쉽게 말하면은 반덤핑 우리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 특히 철강 이런 거 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뜯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전 세계가 규탄하는 그리고 소송이 무지무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